유동학 박사의 부귀영화를 시청하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동학 박사입니다. 지금 6.3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여야의 당대표의 사퇴 문제로 정치권이 시끌벅글합니다. 여권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부터 친명계로부터 강력한 사퇴 압박을 받고 있고, 여기에 반해서 정청래 대표는 자기 정치적 운명이 걸렸기 때문에 사퇴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서 8월 전당대회에 나가고자 해가지고 결국 명청대전이 지금 상당히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명청대전. 명청대전은 이제 이재명과 정청래의 싸움이다. 우리 옛날에 우리 보수에서는 이명박 대 박근혜, 그 다음에 윤석열과 한동훈 싸움이 있었듯이 지금 8월 전당대회와 그 이후에도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한판, 여권 내의 권력 지형이 따라서 엄청난 정치권의 파장을 물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8월 18일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주목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이제 2달 남았는데, 또 명청대전 하니까 또 옛날에 중국의 명나라가 이제 1368년에 세워진 명나라가 1644년에 결국 망했죠. 그래서 들어선 나라가 누르하제가 세운 청나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서 명청대전 이름을 붙여갖고 하는데 참 이름도 걸싸하게 아주 치열하게 두 정치 지형이 심하게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이란 것은 한번 물러나고 나면 다시 복귀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제 정청래 대항마로 이재명 대통령과 친명계에서 내세우는 인물이 바로 김민석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김민석과 정청래, 우리 저번 시간에 한번 약간 김민석과 정청래 싸움에 붙었죠. 지금 모든 여론은 대통령의 권력이 아주 4년에 남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밀고 있는 김민석 후보가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민석 후보의 운세 사주가 우리 저번 시간에 말했던 것이 맞다 이라면 전당대회를 한 2주 정도 남겨놓고 김민석 지금은 뛰어날지 모르지만은 2주 뒤부터는 청기가 또 불리해지 갖고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이런 드라마틱한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청기라는 것은 무서운 거죠. 그런데 이제 여당에서 정청래 대표가 물러나더라도 대항마가 있는데 반하여 야당에서는 지금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면 누가 국민의힘을 이끌어 나갈 비대위원장을 선정하든 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 험난한 정국을 이끌어 가시냐, 이것도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장동혁 대표는 말이죠, 우리가 운세를 보면서 장동혁 대표의 대표직 고수냐 또 대표직 사퇴냐, 그럼 사퇴를 하면 언제쯤 사퇴하는 것이 그 다음 28년 총선을 위해서, 이제 총선도 한 28년 한 4월이니까 한 20개월 남았죠. 위해서 보수의 승리나 결집을 위해서 도움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장동혁 사주를 다시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저번에 최고위원회에서 우재전 의원이 지도부 총사퇴를 거론한 데 이어 이번에는
경기도지사에 출마했던 양향자 최고위원도 장동혁 대표에게 사퇴를 권유하면서 또 시끌벅걸하게 움직였죠. 그래서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현실적 게임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의 그 사주가 저겁니다. 여러분, 시청자들이 저를 볼 때 좀 파란 글자고 좀 진하게 해줄래요? 좀 자세히 좀 해줄래요? 크게 확대를 좀 해주세요. 예. 저 사주를 보면요, 연월일치가 시는 제가 추리했습니다만은 전원회에서 나름대로 인시를 봤습니다. 저 사주는 먼저 저 사람의 사회적 활동 방향과 캐릭터와 근본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격국이로이라 합니다. 저 격국이로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시청자들이 보시기에 연에 있는 노란 글자가 있죠. 저기 기토라는 한자인데, 기후연에 태어난 달을 보면 신미월입니다. 음력 6월, 한참 무더위가 전개되는 양력 7월 달이죠. 7월 초순, 대서, 소서가 있는 그런 달 아닙니까? 소서대서가 있는 달이죠. 그런 달에 아주 무더위가, 아주 후덕지근한 무더위가 시작되는 음력 6월에 저런 사주는 미토월에 기토가 드러났기 때문에 저런 사주를 뭐라고 하느냐, 편인격이라고 합니다. 편인격은 하나 조심해야 될 게, 명리를 조금 공부한 사람은 아셔야 될 게, 편인의 특성, 정인과 마찬가지로 태어난 달에 있으면 격으로 볼 때는 길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인과 편인은 다 길격이다. 그 다음에 그러면 육친상의 용어인 편인은 저는 흉신이라고 하죠. 왜 그러냐면 편이란 글자는 일장일단이 있는데 편인의 뜻이 뭐냐, 임기응변과 순발력이 좋은 머리를 이야기합니다. 임기응변과 순발력이 좋은 머리. 그래서 임기응변과 순발력, 사물의 허점을 파악해갖고 집요하게 파고들고 기회포착이 아주 탁월하죠. 뭐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만은 장동혁 대표는 지금 재선밖에 아닙니다만은 당 대표를 하게 됐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운도 좀 좋았고 기회포착이 뛰어난 인물이 아닌가, 임기응변과 시대적 변화를 빨리 포착하고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 사주는 길격인 편인격의 사주다 이거예요. 근데 편인격에서 편인격이라고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럼 이 격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성격 백격이라 해갖고 이 편인격이 성격이 돼야 급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 편인격이 어떤 은둔 생활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사회에 녹을 먹기 위해서는 정관이나 평관이라는 조직 생활의 책임을 나타내는 노을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 사주가 조금 아쉬운 게 관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땅 속에 평관, 정관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장동혁 대표의 사주는 약간의 흠결이 있는 사주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명리학에서 격을 이루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성격식, 서로 상자, 신할 때 신자, 보일 신자 할 때 신자를 나타내는 상신한 용어를 쓰는데, 이 상신한 글자가 하늘에 포진되어야 사주가 좋은 사주고 그러기 큽니다. 그런데 장동혁 그 대표의 사주에는 조금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천간에 신금, 경금이라는 한자가 있죠. 그 옆에 위에 보면 비견, 생일의 신금, 매울 신자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옆에 겁재가 있는 경금, 그 다음에 그 띠에 보면 닭지 자체가 그 유금이거든요. 저리 금이 저리 강하면, 비급이 강하면 반드시 병화라는 정관이라는 글자가 있어야 되는데 저 사주는 관이 없어요. 그럼 관이 없는데 저 분이 전직 직업이 왜 판사가 됐느냐? 그거는요, 반드시 운에서 관이 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 사주는 관이 땅에 숨어 있어요. 그걸 명리학에서 이제 지장관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명리학은
크게 3등분 하면 하늘의 에너지. 여러분 들어봤죠? 가벌병정 무기경신 임계 10개. 그걸 천간이라 하고, 지지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지지의 땅의 에너지는 지지라고 하고, 땅 밑에 또 하늘의 에너지를 숨겨놨거든요. 그걸 명리학에서 땅지자를 써갖고 숨길 장자, 천간할 때 간자를 써갖고 지장간이라고 합니다. 지장간은 각 그 지지마다 2개 내지 3개의 글자가 포진되어 있는데, 그래서 명리학은 사실은 사주팔자가 아니고 사주 20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장간을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는 좀 아쉽게 지장간에 정관, 편관은 있는데 관이 천간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장동혁 사퇴라 이런 것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이 장동혁 대표 사주의 좀 아쉬운 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또 편인격은 많이 그러면 정관, 편관이 없으면 두 번째로 선택하는 상신이 뭐냐? 저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내 에너지를 바깥으로 뿜어내고 드러내는 용어 중에는 뭐냐? 명리학에서 내 에너지를 드러내고 소통하고 창의성을 발휘해갖고 소통을 자연스럽게 하는 걸 뭐라 하느냐? 명리학에서 식신과 상가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면 저 사주에서 뭐냐? 신금이기 때문에 일간이. 신금에게 가장 좋은 거는 임수라는 호수물과 바닷물을 나타내는 임수라는 상과라는 글자가 있으면 아주 소통이 잘 되고 뛰어납니다. 그게 아니면 개수라도 있어야 됩니다. 개수. 개수는 임수보다는 많이 떨어집니다. 신금에서는. 그렇지만 그걸 식신이라 해갖고 있어야 되는데, 저 사주가 또 하나 단점이 뭐냐? 이 사주에 소통을 나타내는 물이 전혀 없어요. 저기 저 사주의 또 아킬레스건이에요. 그래서 저 사주는 상당히 오행상으로 봤을 때, 지금 여러분 시청자들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금이 무려 4개예요. 그래서 닭띠 할 때 닭이 유금이라고, 태어난 달에 있는 신미월의 신금, 생일에 있는 신묘일의 신금, 시에 있는 경인의 경금, 금이 무려 4개입니다. 금이 4개라는 것은 명리학에서 비경급제를 해갖고 기세가 등등하죠. 그래서 기세가, 정치인들에게는 기세가 등등한 비경급제가 많은 것은 좋습니다만은 이 비경급제를 다스리는 게 관인데, 관이 없는 게 저 사주의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정치인들에게 상관이 있어가지고 임수라는 글자가 있으면 더 좋은데, 그것도 저기 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저 사주는요, 저 사주에 보시면 월하고 생일에 시에 지지에 보면 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은 저 사주의 현실을 나타내거든요. 그 다음에 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주의 흠결이, 저 사주는 솔직하게 말씀드려갖고 상급 사주는 못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저 양반이 판사도 하고 서울대를 나가고 판사까지 하고 재선했는데도 당대표까지 되느냐? 그래서 역시 뭐니 뭐니 해도 운이겠죠. 그럼 운을 잠시 한번 볼까요? 잠시 올려보세요. 저기 대운이 돼갖고 장동혁 대표는 2살부터 22세까지 여러분 보시면 경호 기사를 해갖고 그 밑에 글자에 대운이라고 10년 단위, 5년 단위로 하는 인생길이라고 보면 됩니다. 인생길에서 사주의 부족한 걸 채워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 밑에 보시면 약간 올리시면 저기 경호 기사를 해가지고 관이 딱 앉아 있어요. 관이. 저 정관, 편관이 초년에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또 30대 약간 내라보고 30, 40대에 편관, 정관이 또 온 거예요. 재관이. 그래갖고 을까지 좋았는데 지금 그 다음 대운부터 내년부터는 축대운이 접어들기 때문에 편이라는 글자가 있죠. 저 글자는 한 5년간 장동혁 대표에게는 가장 우울한 5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축대운 때 5년간 시련과 아픔을 반드시 겪게 됩니다. 저거의 장동혁 대표가 지금 이때까지는 운이 좋아서 갔는데 이제부터는 축대운을 접어들면 과유불급이라, 기가 강한 사주가 편인이 오면 또 엎친 데 겪고 내 밥그릇을 도둑맞는 운이 오거든요. 57부터 5년간 편인 운이 오면 내 밥그릇을 도둑맞는 운이다. 이럴 때는 제가 명리학자로서 말씀을 조언을 드린다면 장동혁 한 5년간 은도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은둔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밟아가는 것이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의 당원들이나 국민의힘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수 유권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 장동혁 대표는 원래 운은 어떻게 되느냐? 근데 희한하죠. 장동혁 대표는 지금 이번 그 지방선거에서 솔직히 광역시장 시도가 도지사가 12명이었는데 지금 4명으로 쪼라들었으니까 반드시 패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도 패도 패한 것 같지 않고 저쪽 여당에서는 승리해도 승리 같지 않다는 말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우리 수도권의 얼굴이, 서울의 얼굴이, 우리 대한민국의 얼굴인 서울을 오세훈 후보가 막판의 역정성으로 차지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재보궐선거 14개 중에 4개를, 4개입니까? 울산 남구, 대구 달성, 그 다음에 공주 부여, 그죠? 거기에다가 또 한동훈도 범보수잖아요. 그걸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희한하게 국회의원이 더 많은 자리를, 의석수를 차지해가지고 지금 뭔가 패했는데 패한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봐요. 친한계, 한동훈 계열과 장동혁 계가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는 뭐 누가 나서니 이러죠. 결국은 권력은 권력 싸움이거든요. 다음 총선의 주도권을 누가 잡아갖고 공천권을 행사하느냐. 결국 내막을 알고 보면 우리 부귀영화라니면 뭐 명분상으로 어떻다 물러나라 이러지만 결국 알고 보면 뭡니까? 권력 싸움이죠. 서로 길을 차지하게 하는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요. 본질로 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장동혁 후보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장동혁 대표는 물러나야 될 삶이 왔습니다만은 지금 올레우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올레가 왜 그러냐면 아까 사주에 편인격의 상신에 해당되는 병원년 정관운이 왔기 때문에 흔들어도 웬만했거는 그 자리를 잘 안 뺏기는 운이 온 겁니다. 그러면 이달 갑오을도 괜찮아요. 장동혁 후보한테는. 그 다음에 대표한테는 갑오, 을미, 병신, 정유. 아마 제가 물러나더라도 장동혁 후보는 추석을 전후로 해서 정유월에 외부의 어떤 그 강력한 힘에 의해서 그 자리가 약간 위태위태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지금 선관위 문제의 선관위 문제의 그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지금 야당이 여기서 사람이 저는 그래요. 인생은 있잖아요. 정치권도 아셔야 될 게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야당이 지금 당대표를 교체할 때 타이밍이 지금이 좋으냐 아니면 석 달 뒤가 좋으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선관위 문제를 해결하고 특검까지 진행하고 선관위 전체적인 개혁을 하고 장동혁 대표도 나는 깨끗하게 물러나겠습니다 하는 그런 대승적 견지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흔들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올림픽 경은 하도 열받아가지고 선관위 문제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이 선관위는 말이죠. 우리 고려시대 음서제도도 아니고 세상의 21세기에 이 대한민국에서 말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죠. 그 여당도 그래요. 여당도 그렇고 또 여당을 지지하는 좌파 계열의 40, 50대 사람들도 선택적 정의를 내세우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거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장 소중한 대의제 민주주의 중요한 투표권, 선거권, 참여권을 박탈당합니다. 헌법을 침해당한 거예요. 이럴 때는 여야를 불문하고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양심도 아니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이럴 때 여야를 불문하고 주판 굴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적 정의를 내세우면 안 됩니다. 자기한테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가만히 있고 그런 비겁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래서 장동혁 대표도 이 선관위 문제를 마무리하고 내가 깨끗하게 물러나겠다는 어떤 그런 명시적 암시를 주는 것이 이런 사태를 마무리하는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아, 장동혁 대표는 계속 끌고 가면요. 내년까지 그 대표 자리가 가면 제가 봤을 때는 장동혁 대표한테도 별로 안 좋아요. 장동혁 대표는 62세부터 또 천운이 살아납니다. 다음 대운이 갑자 개 대운이 20년이 살아있기 때문에 60, 70대. 지금은 잠시 물러나갖고 좀 내실을 다지고 자기가 부족한 것이 뭔가 하는 것을 되새기 갈 수 있는 그런 구도의 길을 가면서 가는 것이 더 큰 정치인으로 거듭나지 않겠나 싶으면서 오늘 그 장동혁 대표의 대표직 사퇴냐 고수냐 하는 문제를 이문명리적으로 청기와 같이 견주해서 다뤄봤는데 사실 그러면 장동혁 대표 대안으로 가는 게 뭡니까? 한동훈입니까? 그럼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이 들어오면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그릇이 됩니까? 솔직하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한동훈 위원도 지금 대운 자체가 대운과 해운이 사주하고 상관경관운이기 때문에 오면 시끄럽습니다. 상관경관운. 조직이 자기 개인은 좋을지 몰라도 상관경관운이 오면 조직의 파열음이 자주 나고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걸 여러분이 시청자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걸 명리학 용어로 인터넷을 한번 쳐보세요. 상관경관운이라고 합니다. 상관을 갖고 있는 한동훈 후보가 정관 대운을 맞이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상관이 정관을 보면 요격미사일같이 무조건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이 그런 대운에 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면도 좀 있어요. 개인의 역량은 뛰어날지 몰라도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동혁 대표 이야기를 끝나고 이제 월드컵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월드컵 이번에 그 북중미 월드컵은 월드컵 역사상 우리 2002년에 우리 어디서죠? 한국과 일본이 공동 개최했는데 이번에는 두 나라가 공동 개최하는 게 아니고 캐나다, 미국, 멕시코 등 세 개의 나라가 그러니까 소위 말 우리 북아메리카하고 중아메리카라 하죠. 멕시코, 캐나다, 미국, 멕시코 세 개의 나라에서 총 16개 도시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개최되는 월드컵이 이번에 북중미 월드컵이 되겠습니다. 물론 주요 경기들은 주로 미국의 전역에서 벌어집니다만은 캐나다에서는 동부 지역에서는 캐나다 최고의 도시인 토론토. 우리 토론토 하면 우리 유현진 선수가 활약했던 곳이죠. 그 다음에 태평양 지역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교포들도 많이 사는 밴쿠버. 이 두 군데서 월드컵 경기가 벌어지고 멕시코에서는 세 개의 도시에서 벌어지는데 멕시코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마 기존의 월드컵을 두 번 개최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그러니까 멕시코 월드컵에서 유명한 옛날에 펠레, 마라도나 이런 유명한 인물들이 우승컵을 올린 월드컵이 멕시코 월드컵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멕시코 시티와 두 번째 도시인 과달라하라, 우리나라 지금 축구팀이 가 있는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가 몬테레이, 이 세 군데에서 펼쳐지고 나머지 11군데 미국에서 이제 펼쳐지죠. 태평양 지역의 시애틀이라든지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미국 남부 지역의 텍사스 지역의 또 도시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애틀란타라든지 마이애미, 필라델피아, 보스턴, 그 다음에 캔사스 시티라든지 이런 도시에서 지금 월드컵 경기를 개최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크다 보니까 또 북중미가 아주 그 범위가 넓은데 어떻든 간에 우리 한국 선수가 이번에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월드컵 팀이 체코와의 경기에 아주 먼저 한 골을 졌습니다만은 우리가
황인범 선수가 골을 넣고 나중에 또 역전골을 오영규 선수죠. 골을 넣으면서 역전승을 거두니까 더욱 드라마틱한 경기로 우리가 체코를 물리쳤어요. 체코도 20년 만에 월드컵에 나왔던 나라 아닙니까? 체코. 그래서 이제 다음 그 멕시코와의 그 일전을 앞두고 있는데, 물론 이제 홈 경기인 멕시코의 게임이 상당히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더라도 일단 체코의 경기를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다음 경기 남아공하고 또 이기기만 하면 또 충분히 32강 가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 경기는 이번 대회는 32강 가는 것은 상당히 지금 현재는 한 거의 구분능선을 넘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음 멕시코와의 경기 때 우리 선수들이 부상만 당하지 않고 온전하면 우리가 상당히 선전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먼저 그러면 홍명보 감독의 사주를 한번 볼까요? 저 홍명보 가지고는 인터넷에 나온 거 직접 내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그걸 감안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명보 감독은요 69년 2월 12일생입니다. 양력으로. 근데 이게 재밌는 게 2월 12일인데도요 음력으로는 68년 12월 26일인데 이때가 희한하죠. 12월 26일인데도 명리는 기준이 뭐냐? 신정과 구정이 아니고 입춘을 기준으로 합니다. 입춘. 즉 양력 2월 4일이나 2월 5일이 지나야 그 해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홍명보 감독이 태어난 해는 음력으로는 68년 12월 26일입니다만은 여기서 12월 26일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아마 입춘이 지난 거예요. 입춘이 아마 지나서 거의 일주일 지난 거예요. 그래서 저기 간지상으로는 원숭이 12월 26일인데도 띠로 봤을 때는 닭띠가 되는 겁니다. 닭띠가. 그래서 기우년 닭띠죠. 이게 이제 명리적으로 참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태어난 달이 저기 범달입니다. 병인월. 파란 글자가 범인자거든요. 달이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생일이 무오일주죠. 무오일주. 자, 그래서 저 사주는 시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시를 모를 때는 이제 진시를 갖다 놓고 이렇게 보는데 저 사주는 원래는 범달의 무토사주라고 합니다. 인월의 무토사주라고 하죠. 즉 평관격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모험심이 강하고 과묵하면서 저 무토 자체가 굉장히 과묵합니다. 속내를 잘 안 드러내요. 무토 자체가. 중후하죠. 산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저 인목은 뭐로 해석하느냐. 금강송 같은 나무거든요. 저 금강송 같은 나무가 품고 있는 넓은 산에 태양이 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주는 원래는 도전적이고 과묵한 형국의 평관격인데 거기 저 인의 지장간 태어난 달이 참 중요합니다. 명리에서 제일 중요하죠. 저 인월의 지장간에는 뭐가 있느냐? 지장간이 3개가 들어있는데 저 인월의 무초 자체가 장생이라 해갖고 사람이 금방 태어나듯이 생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에너지예요. 인기가 있죠. 우리 홍명보 하면 우리 옛날 선수 시절에 아주 수문장으로서 저 수비의 핵심으로서 아주 우리 김민재 같이 유명한 인물이었죠. 홍명보. 자, 그런데 저기 생기를 띠고 있는 거예요. 저기 지장간에 보면 인목의 지장간에 보면 무병갑이라 해가지고 지장간이 3개가 들어있는데 저 지장간이 뭐로 드러났느냐? 병화라는 글자로 띄어났기 때문에 저 사주는 평관격인데 드러난 걸 격으로 정하니까 편인격으로 격변이 돼갖고 병격이 돼갖고 저 사주는 평관이 편이 되니까 편인격이라고 봅니다. 투출 편인격 사주로. 그럼 편인격이 바로 예체능계에 바꿔두고 지금 편인을 뭘 보느냐? 관을 보든지 우리 아까 이야기했듯이 관을 보든지 평관 정관을 보든지 식신상관을 보려는데 저 사주는 월지에 평관도 있고 연지에 보면 저기 상관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다 아주 재능이 뛰어나다는 뜻이죠. 상관. 상관은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 되면 이제 저기 뭐냐 이달에 홍명보 감독은 가보월이거든요. 이 가보월이 왔다는 것은 평관운이 왔다는 겁니다. 평관운. 즉 월지에 숨어 있는 인목의 간목이 천간으로 드러나가지고 옆에 급제를 제압하는 평관운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 자체가 홍명보 감독에게는 나쁜 달이 아니에요. 해볼 만한 달이다. 그리고 멕시코전이 있는 날은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9일인가 그렇죠? 그렇지만은 멕시코 시간으로 봤을 때는 저기 개해일주입니다. 그 개해일주나 갑자일주 모두가 홍명보 감독에게는 일진이 나쁘지가 않아요. 결과를 좋게 만들 수 있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명보 감독의 운세를 보면 이번 달에 월지에 있는 병인과 가보가 평관이 저 사주는 평관이 와도 괜찮아요. 워낙 기세가 강한 사주이기 때문에 평관이 오면 저 무토를 다스리기 때문에 권위와 명예가 살아날 수 있지 않겠나 그래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홍명보 감독이 굉장히 완벽주의자고 치밀한 인물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선수 중에 우리 역시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선수라고 볼 수 있는, 이때까지 우리 한국 축구사에서 가장 위대한 축구 선수하면 차범근이었죠. 그 다음에 박지성 이렇게 봤었는데, 지금은 이제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을 함으로써 차범근을 뛰어넘었다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운세가 어떤지, 사주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손흥민 사주는 옛날에 신문 칼럼을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시면 네이버에 포털 사이트에 유동학 손흥민 치면 그 사주 풀이 행기 나와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실 분들은 그걸 봐주시고, 손흥민 선수는 92년 7월 8일생이죠. 양력으로. 시는 몰라가지고 그냥 진시로 표현했습니다. 진시로, 경진시로 봤습니다. 저 경진시일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 워낙 손흥민 선수는 인격이 뛰어나죠. 아주 그 겸손하고. 그 왜 그러냐? 저 사주를 한번 보십시오. 저 사주는 임신년입니다. 저 사주에서 가장 좋은 글자가 바로 저 국가를 상징하고 집안의 가문을 상징하고 근본을 상징하는 저기 임신년입니다. 임신년 92년. 저 임시란 글자는 저 사주에서는 왜 중요하냐? 보시면 태어난 달이 역시 무더위가 극심한 정미월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정미월은 어때요? 7월 5, 6일부터 한 달간 벌어지는 가장 무더위가 시작되는 미토월이거든요. 복사일이 가장 강한 달 아닙니까? 이 복사일이 강한 넓은 논밭 위에, 저 미토는 우리가 논밭이, 시골의 논밭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논밭 위에 자라고 있는 과일나무가 을목입니다. 그래서 이 미월 과일이라든지 농작물이 생산하기 좋은 아주 그 농토가 좋은 땅이죠. 그래서 미월에 태어난 사람들이 복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을목이 있는데, 그럼 여름에 유실수다 이거죠. 근데 저 유실수가 조금 생일을 보면 을유입니다. 저 유라는 글자는 저 사주에서는 뭐냐? 썩 좋은 건 아니에요. 평관. 뭐냐? 바위에 약간 자갈밭 같은 거예요. 저 유금이 자갈밭이라 생각해 보세요. 바위는 밭은 밭인데 막 자갈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성장하고 있는 을목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주 위태위태하죠. 그래서 저 사주가 그 관이 아주 엄격하게 자기를 다스린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손흥민 선수가 저렇게 인격이 좀 뛰어나고 이런 이유가 뭐냐? 그럼 뭐 때문이냐? 이 무더위를 식혀주는 거. 여름에 태어난 을목은 말이죠. 뭐가 필요하냐? 물이 필요합니다. 임수, 개수가 필요합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는 저 띠가 보세요. 임신이죠. 물이 어때요? 호수물이 지하수에서 펑펑 올라오고 있습니다.
금생수를 해갖고 저 원수이란 글자가 바위와 안반석으로 보면 되거든요. 저기 펑펑 올라가고 거대한 인공 호수를 점을 해가지고 을목을 이게 생기를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여름에 무더울 때 시골에 가면 연못이 있죠. 그런 것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저 연못이 잘 마르지가 않아요. 왜냐? 원천수가 바위에서 계속 물이 흘러오기 때문에. 저럴 경우는 말이죠. 연월에 정임합이 되더라도 합하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임수, 정인이 뿌리를 장생에 내렸기 때문에 저기 정임합으로 묶였지만은 각자의 힘이 있는 거예요. 임도 힘이 있고 정미할 때 정화도 밑에 을목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합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되면 저기 시가 뭐냐 따라 이제 변수가 좀 생기는 거예요. 시가 경진이냐 신사냐 이모냐 이모일 수도 있어요. 저분이 인격자가 내가 봤을 때 좀 뛰어나기 때문에 이모일 수도 있고 개미시가 될 수도 있고 갑신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모, 개미, 갑신시에 태어나면 저 사주가 괜찮은 사주예요. 자, 그러면 이번 달은 뭐냐? 이번 달은 저 사주에서 조심할 거 저기 생일에 있는 을류라는 글자예요. 유금을 제거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까 자갈밭이라 했잖아요. 저 금을 녹이는 게 뭐죠? 하죠. 그래서 이번 달은 갑오월이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 월드컵이 있는 이 달은 갑오월이거든요. 이 갑오월의 을류 일주는 저 유금을 오화가 와가지고 좀 녹여주는 겁니다. 즉 자갈밭을 부순다는 거죠. 용적기로. 그래서 또 생기를 띠게 되는 달이라서 손흥민 선수가 반드시 월드 클래스에 걸맞게 자기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는 달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선수 한 명 또 봅시다. 그 다음 선수는 저 사주는 누구냐? 저 사주도 제가 2019년에 우리 이강인 선수 있죠? 이강인 선수. 아주 그 차세대 주자로 아주 그 대단한 천부적인 재능을 자리하는 이강인 선수. 저번 그 체코전에 우리 이강인 선수가 패스가 100%였죠. 특히 첫 번째 골인 황인범 선수의 첫 골을 넣었는데 완벽한 어시스트로 볼 백업으로 황인범 선수가 첫 골을 넣었는데 아주 크게 기여한 인물이 바로 이강인 선수죠. 그때 그 체코전에서 100%의 패스 성공률을 했다 아닙니까? 아주 잘을 잰 듯한 정교한 패스와 슈팅을 구사한 인물이 이강인 선수입니다. 그럼 이강인 선수는 어떤 재능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운동선수가 탁월했을까? 저 사주를 보시면 띠가 신사년입니다. 신사년. 뱀이죠. 신사. 2001년 신사. 저는 64년 뱀이기 때문에 저는 을사생이고 청사의 해라하고 즉 푸른 뱀이고 저기 신사란 것은 흰뱀의 백사라죠. 백사. 신금은 금을 나타내고 흰백자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저 사주는 신사년이니까 백사년에 태어난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그 다음에 태어난 달이 경인월입니다. 경인월. 즉 경금이 범달에 태어난 거예요. 범달. 저 범 자체가 앞으로 치고 나가는 창의성이 굉장히 뛰어난 머리죠. 자, 그 다음에 생일이 개축일주입니다. 개축일주. 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병진시로 그냥 했습니다. 절하되면 저 사주가 무슨 사주냐. 저 사주는 태어난 달이 뭡니까? 사주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월지입니다. 태어난 달에 여러분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저 파란 글자 있죠? 범인자거든요. 저기 제일 중요합니다. 격국이라고 하죠. 월령이라고도 하고 저기에 지장간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무병갑 세 가지가 있는데 저 사주는 상과이라는 아주 그 총명하고 천부적인 재능을 나타내는 글자가 상과입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는요 거의 다 상과이라는 글자를 갖고 있습니다.
아주 돋보이게 뛰어난 인물이죠. 상관. 그 대신 상관이라는 글자는 너무 돋보이기 때문에 총명다지하고 문인, 예술가, 뭐 스포츠도 명예술의 한 파트로 봅니다. 그런 사람에게 굉장히 많은 게 상관입니다. 그래서 월의 상관이죠. 상관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다재다능하고 이 오감이 다 발달됐다고 하는 거예요. 상관이 있는 사람, 오감이. 그럼 오감이 뭡니까? 눈, 귀, 말, 촉감, 이런 모든 오감이 발현되고 예지력이 뛰어나요. 예지력. 상관하면 예지력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예지력. 그래서 우리 이강인 선수가 상관격이기 때문에 앞을 내다보는 예지력이기 때문에 패스가 정확하게 찔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음 이제 멕시코전이나 남아공전에서도 우리 이강인 선수가 아주 정교한 패스가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저 사주는 말이죠. 상관격인데 개수가 천간에 저 보면 연에 있는 거 편인이 있죠. 저 편인은 해외하고 인연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저 편인이라는 글자가 예체능계 바코드고 해외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초년부터 해외에서 유학생활을, 축구 유학생활을 했죠. 그래서 어릴 때 유소년 TV 들어가고 축구 실력을 쌓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저 월간에 있는 정인은 뭡니까? 20대의 에너지로 가면 아주 그 성숙한 이미지로서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글자가 정인이거든요. 크게 이름을 날리는 운에 와 있는 겁니다. 지금 정인이. 그래서 저 상관격은 말이죠. 상관격은 어떤 게 필요하냐. 상관격은 다스리지 않으면 오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왜? 상관은 역용이라 하거든요. 한때 이강인 선수가 상관짓을 하다가 국민의 한 질타를 받은 적도 있죠. 그게 이제 상관이라는 글자가 특성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너무 잘났기 때문에 모난돌이 정을 맞듯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상관인 사람은 내면 수양이 많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저기 있는 저 위에 천간에 있는 정인과 편인이 되는데 특히 상관은 정인을 더 좋아합니다. 정인이 있으면 많이 성숙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저기 상관격입니다만은 정인이 있기 때문에 아주 그 실력이 있음으로써도 가면 갈수록 겸손한 인물로 변하지 않을까 하십니다. 근데 저 사주가 또 재밌는 게 띠가 뱀띠고 생일이 손대 저기 사축이 합이 돼갖고 천간에 경신화가 사유축 금국이 돼갖고 생각이 많고 사려 깊은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주는 좀 독특해요. 그래서 상관 요인격이 돼갖고 저 사주의 상신은 뭐냐? 상관격에 금이 됩니다. 그래서 금이 갖춰졌기 때문에 축월에서 드러난 금이 갖춰졌기 때문에 저 사주는 격이 높은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은 어떻게 되느냐? 저 개축은 이번 달은 갑오월이거든요. 상관의 능력, 자기 재능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달이 되고 인호합을 해갖고 그 결과가 재로 변하니까 자기 능력과 재능을 현실에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이강인 선수의 아주 그 상관의 에너지가 투출됐기 때문에 격이 투출돼갖고 재능을 크게 발휘하는 달이 되지 않겠나. 그 대신 이제 상관이 있는 달은 조심해야 될 게 부상 같은 걸 좀 조심해야 돼요. 부상 같은 거 너무 튀기 때문에 부상 같은 걸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금 우리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월드컵 팀이 공격진에 손흥민, 오영규, 그 다음에 중원을 책임지고 있는 황인범, 그 다음에 수비의 김민재, 그 다음에 골키퍼 조현우와 김승규가 딱딱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이번 월드컵에서 아주 우리 국민들이 5천만, 이 지금 요즘에 여야 게임으로 선관위 문제로 얼마나 열받고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이. 에? 매일매일 짜증나는 뉴스밖에 없죠. 이럴 때 월드컵에서 성정보를 계속 올려주셔가지고 우리 나라가 16강, 32강, 16강, 8강, 4강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달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장동혁 대표와 거치 문제와 월드컵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방송을 했는데
저희 방송은 매주 월요일 날 오후 3시부터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 방송을 계속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같이 우리 여러분의 인생이 저기 자축인묘 진사오미 뒤에 지금 표지가 보이죠? 제일 위부터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집 천간의 기운이 쭉 순환하면서 돌아가듯이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과 가정에도 항상 천운이 계속 맴돌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